자, 이제 52번. 이제 52번. 자, 앞에까지가 이제 환매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52번부터 나오는 것은 신탁 등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탁 등기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탁 등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탁 등기의 특징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고요.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았다면, 위탁자라든지 수익자가 무엇 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시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동시 신청의 어떠한 규정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죠? 대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탁자가 수인일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합유관계를 써줘야 돼요. 합유관계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신탁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이것은 1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왜 2번도 틀렸냐면은,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 그랬어요. 근데 2번은 역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될 것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하죠. 그래서 1번과 2번 모두 다 정답이 되겠고, 3번은 어떻게 합유관계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시신청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고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일한 서면이 우리가 앞에서 환매 같은 경우는 동시에 별개였죠.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동일한이야. 근데 동일한인데 이것을 별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대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무엇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탁 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5번은 이제 신청 정보에는 이러한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정답은 1번과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54번.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번은 뭐가 보여 눈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런 합유 관계를 쓰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말소할 때는 항상 이렇게 신탁의 핵심은 또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뭐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 다음에 역시 3번도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 볼까요? 기억,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요즘에 부동산 등기법은 조문에 있는 게 많이 시험에 나와요. 다 1번부터 5번 리을, 기억부터 리을까지 모두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 법원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기록의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촉탁에 의해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됐을 때는 주등기로 합니다.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원부에는 이제 신탁 원부 영구보존장부죠. 신탁 원부에는 신탁의 목적이라든지 수익자, 수탁자, 위탁자에 대한 거 기록이 되어 있고 신탁의 어떤 종류, 사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자, 리을 잘 보세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리을 잘 보시면 대위 신청을 했을 때는 동시 신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리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과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제 58번.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이제 용인물건과 담보물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상권이 나왔죠. 자, 지상권의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게 되면, 지상권은 토지의 전부에 가능하죠.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상권을 1필지 1부에 할 때는 당연히 무엇을? 도면. 이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분에는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지상권 성립이 안 되고 농지는 가능합니다. 전세권과 달리 농지의 지상권 가능하고요. 자,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사항하고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은 무엇이다? 목적과 범위죠. 목적과 무엇이다?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고, 임의적 기재 사항은 지료죠. 지료. 임의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지료하고 무엇이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존속기간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러나 최장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가능하죠. 불확정 기간으로도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맞나요? 자, 지분에는 할 수 없으나 일부에는 할 수 있다.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이고 지료와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다.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해라. 자,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제 구분지상권인데, 이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어떠한 고가도로를 만든다라든지, 그죠? 이러한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든지, 지하도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요, 일단 수목은 안 됩니다. 수목 소유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이중의 구분지상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이들의 무엇을 첨부를 해라? 이들의 승낙서가 들어와 줘야 돼요. 이들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겠고, 네 번째,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구분지상권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2차원의 개념이죠. 2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높이에 대한 범위를 도면에다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지상권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요. 자, 이러한 계층적 구분 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 계층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4번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어요?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안 됩니다. 공작물이나 건물은 가능하지만 수목 소유는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60번.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 이 중에 구분지상 가능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하철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있고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번 틀렸네요. 왜? 도면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해 드렸어요. 도면에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에 여기에 보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해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까지, 평균의 수면으로부터 몇 메다까지 이렇게 범위를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도면 자체는 첨부하지 않는다. 3번 설명해드렸고,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분지상권을 지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승낙서 첨부하니까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그 특약 내용을 기록을 한다. 지상권에 대한 문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지상권 위주로. 지금 설명한 요 위에 있는 이러한 문제 위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지역권 문제인데, 이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있고 제공받는 토지가 있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무엇이라 한다? 요역지다 라고 하게 되면, 승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때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사항은, 필요적 사항은 바로 뭐예요? 역시 목적과 범위예요. 목적과 범위와 그 다음에 무엇? 요역지의 표시.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인데, 요역지는 소재 지번만 들어갑니다. 이때 이 범위에 있어서는 승역지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죠. 이때 일부니까 무엇을 제공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 요역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때 승역지 토지의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이럴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명이 이렇게, 여기도 승역지예요.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지역권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승역지 토지 소유, 요역지 소유자를 의무자로 권리자로 하고, 승역지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할 것이고, 요역지의 표시와 목적과 범위를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3번 뭐냐면은, 지역권의 등기는 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 을구에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 을구에다가 실행이 되죠. 이럴 때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어떻게?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한다는 소리고요. 자, 4번. 승역지가 여러 필지로서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그럼 별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에는 안 된다고 했죠. 지역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에는 성립이 안 돼요. 지분은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 이중의 등기를 허용한다.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지역권 문제.
이제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이제 그렇게 자주 되는 그 지역권 자체가 출제가 다 자주 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 한 두세 문제 있으니까 꼭 보시고, 자, 전세권으로 갑니다. 자,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지우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 농지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범위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존속기간 이렇게 들어가는,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기억 볼게요. 일부에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록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전세권에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에 대한 것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전세권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세금의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원칙은 얘는 존속기간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료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에도 가능한가요? 전에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세권이 소멸이 됐음을 증명하게 되면 만료 전에도 하는데,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은 만료 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료 전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C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공유자들 전원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 전세권 설정자니까 전원이다,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리을은 맞는 말이고 기억도 맞는 말이고요. 자, 미음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존속기간을 무엇을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 갱신되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과 미음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66번 32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틀린 것은인데 보시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기간을 몇 년으로 했어요? 2년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일단 전세금 기록해야죠. 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 전세금이 얼마야? 5억이니까 5억에 대한 전세금 기록하고, 존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 맞죠? 왜? 약정을 했으니까. 2년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무엇을 기록을 한다? 양도액을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자, 앞의 문제랑 유사한 문제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법정갱신이 됐어.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일부죠.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임차권 68번으로 가면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뭐 다 비슷해요. 전부 가능하고 일부 안 되고 지분 안 되고 이중 안 되고, 그죠? 건물의 일부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뭐 중요한 지문 아니에요. 일부에 할 수 있다만 기억하시고. 자, 2번은 바로 뭘까요?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해서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촉탁 등기를 이를 무엇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뭐냐면은 임차권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한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임대차 종료가 된 후에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촉탁을 했더니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이 경료되면 이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보면 등기를 기초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일 때 도면 첨부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송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구분 임차권은 안 됩니다. 이게 틀린 것은 몇 번? 3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 이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 균등한 것으로 보니까 기억 맞고요. 지상권 이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받고, 지상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 승역지는 전부 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도 되니까 여긴 X.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권을 할 수 없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제법상의 효력은 소멸하죠. 근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이다. 5개 중에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72번. 자, 용의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지상권 목적 기록하는 거 맞죠? 지역권도 목적 맞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임차 보증금이 있을 때 기록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일부에 할 땐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차임은 기록하는 거고요. 따라서 7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4번.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 불확정 기간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존속기간에 대한 거 없다 그랬죠. 즉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즉 불확정 기간 100년, 200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틀렸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보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로 하는 지상권 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써 있잖아 그대로.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철탑이 존속기간하는 약정은 30년을 최단 기간으로 하는 불확정 기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목 소유는 몇 년이에요? 만약에 수목 소유 같은 경우 30년이죠. 공작물은 몇 년이고? 5년이고 건물은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구분지상권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분지상권 가능한데 건물과 무엇만? 공작물만. 수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유역지를 위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승역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쪽에서 각각 해라. 소유자별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전세권의 변경 등기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이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그죠?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전세권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했다면 역시 무엇이 된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의물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고, 지금부터 나오는 76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담보물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즉 저당권이라든지 권리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은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에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일단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는 안 되고요. 지분에는 가능하죠. 그리고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에 저당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할 것은 무엇이다? 채권액과 채무자. 이게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에요. 근데 공동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담보의 표시. 그리고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 이자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변제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한데, 이때는 무엇을 기록한다? 평가액을 기록해야 돼요. 뭐 매번 돼지 100마리, 소 10마리 뭐 이런 거 쓰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가 되는데, 항상 저당권이 이전이 됐을 때는 신청 정보에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에요. 채무자 이꼴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이꼴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해도, 즉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채무자의 경우는 성명과 무엇만을 쓴다? 성명과 주소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했을 때, 공동저당일 때 공동담보 목록. 자, 공동담보 목록은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과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과거에는 제출이었죠. 법이 바뀌기 전에 제출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제출해서 지금은 무엇으로? 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작성해요? 누가 작성을 해? 등기관이.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몇 개일 때? 5개 이상일 때. 3개가 틀렸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역시 항상 양도액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 78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일부에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지분에 가능하고요. 자, 채무자
이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으로 하는데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될 것이냐. 채무자를 변경할 때는 저당권자, 채무자를 변경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한다?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2번 틀렸나요?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하고 의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해서 공동으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요거예요.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라도 반드시 기록을 하고요. 4번 틀렸죠. 왜 4번이 틀렸냐면은 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대지권이 됐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건물이죠.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역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무엇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당권,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집합건물 쪽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80번 볼게요. 담보물건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에요. 1번이요. 바로 맞네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도 할 수 없다. 1번 정답.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채무자 변경으로 하는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채무자를 변경했을 때는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하고 설정자를 의무자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틀렸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얘네들은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29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82번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약정이라고 써있죠.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변제기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변제기는 등기사항은 약정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2번 정답. 그 다음 지연 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하나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지연 배상액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자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돼요.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절차 협력하지 판결을 받았죠. 판결을 받으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판결을 받으면 공동이 아니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저당권 쪽에서는 이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우리 문제 지금 풀이에
짝수번 문제는 없는데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일단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의 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의 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언제 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고요. 확정 전에는 그럼 어떨 때 할 수 있느냐?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요거 기억하시고, 좀 전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84번,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보면 일단 지료는 임의적이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도 전세금과 설정 범위 맞고, 차임과 범위, 변제기는 아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맞고, 즉 지료와 변제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2번. 그 다음 86번 볼게요. 다음에 각종 등기의 기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 채무자, 이자는 임의적이니까 아니죠. 이자는 임의적이고요. 그 다음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채권 세 가지 기록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이라는 뜻에. 근데 얘는 임의적이다, 얘는 틀린 거죠. 2번 틀렸고.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고, 목적과 범위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최단 기간이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목을 소유할 것이냐, 공작물을 소유할 것이냐, 그죠?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명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환매의 경우에는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죠. 기간은 임의적이니까 4번 정답. 5번의 경우에는 차임은 들어가지만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차임과 임차 보증금을 기재해야 한다. X. 임차 보증금 때문에 X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세 가지 파트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세 개의 파트가 바로 뭐냐면 집합 건물에 관한 거하고 가등기와 관련된 거하고 마지막으로 처분 제한과 관련된 문제만 남아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88번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등기법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이제 88번 집합 건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32회 때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번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공용 부분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 취득자는 갑구에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번 소유권 보존 A, 2번 소유권 이전 B,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용 부분으로 등기가 되면은 3번 해가지고
1번과 2번. 1번과 2번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말소한다, 이렇게. 말소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C라는 사람이 C가 공용 부분을 취득을 한 거잖아요. C가 공용 부분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다 죽었으니까 4번에서 무엇을 한다? 4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뭐 지문으로 등장할 수는 있지만 답이 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등기할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로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이 안 들어가요. 소재 지번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번호 들어가고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3번의 경우는 멸실 등기를 생각하면 돼. 건물이라고 봤을 때 건물의 멸실 등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쵸? 하나는 무엇? 하나는 진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두 번째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건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는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즉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3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지번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을 때는 번호가 중요하지 않고요. 환매 특약도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되죠? 그죠? 왜? 부기 등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90번. 대지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대지권 등기가 있고요. 이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 토지와 건물이 하나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등기를 하죠. 근데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해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는 어떤 것을 하냐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다 합니다. 표제부에다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이와 반면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등기가 종료된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 또는 어디에다가? 갑구 또는 을구에다가. 갑구에다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지상권 대지권이면 을구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구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고 형식은 주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자, 이제 1번 볼게요. 대지권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가름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은 하지 못한다. 가능합니다.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지권의 전세권이 안 되는 이유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세권은 지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건물만의 전세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표제부에다. 자,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인 뜻의 등기, 즉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4번 틀렸죠? 그 다음 이렇게
부속 건물의 대지권 표시를 할 때는 대지권 표시 말미에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뜻을 기록한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1번하고 3번 지문을 이제 설명해드리면 1번 설명해드리면 대지권 등기를 하죠.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건물 등기기로 한동 건물 표제부, 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전유 부분에 무엇이 있어요? 표제부가 있죠. 자, 한동 건물의 표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에 뭐를 써줘요? 이거를 쓰죠. 대지권의 목적인 무엇을 쓴다? 토지의 표시를 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위에는 뭐를 쓴다?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아랫부분에는 뭐를 쓴다? 아랫부분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대지권의 표시에는 1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게 1이 바로 뭐냐면은요, 여기에다 쓰는, 만약에 어떠한 건물이 두 필지에 걸쳤다. 여기 100이고 100이면 여기에 토지 표시에 1 해가지고 100 이렇게 쓰고 서울특별시 강서구화곡동 100을 쓰고 2를 쓰고 서울특별시 강서구화곡동 101을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0번지. 근데 여기다가 이 소재 지번을 써버리면은 복잡해지니까 토지의 표시를 일련번호로서 그냥 여기 1이라는 것을 2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1과 2를 일련번호라고 하는데 일련번호는 이 건물이 한 필지에 소지하고 있어도 생략해서는 안 돼요. 왜? 여기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련번호로서 이 토지의 표시를 무엇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대지권의 경로가 되면은 이 건물만에 대한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이 건물과 토지를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분리처분하지 않는 것이라면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9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왜? 표제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구에 하는 겁니다. 자, 92번 틀린 것은 자, 1번, 2번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자, 이게 뭐냐면은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떤 형식으로 간다? 주등기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주등기로 간다. 일단 92번에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 1번 해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으면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2번 해가지고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록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 그래요.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이다. 그러면 을구죠. 을구에 1번에 지상권 설정 이렇게 있으면 2번에 무엇이라고 써요? 2번에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이렇게 부기 등기가 아닌 어떻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요, 요 핵심은 대지권이 있을 때는 신청 정보에 뭐를 써라? 대지권을 적어야 해요. 다만 그 등기 자체가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좀 전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뭐도 안 된다? 가등기도 안 된다 이겁니다. 가등기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지금부터 이제 1번과 2번과 5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과 5번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겁니다. 분리처분 무엇? 분리처분 금지예요. 분리처분 금지. 첫 번째, 소유권 대지권일 때. 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유권 대지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소유권 대지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인 이 소유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묶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이 건물의 소유권과 이 대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면 안 돼. 따라서 건물만 이것은 뭐야? 토지만 이렇게 돼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분리되니까.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가등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안 되고. 그러면 분리처분을 지금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분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의 등기를 설정해 주는 것은 분리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토지만의 용의물권 임차권도 역시 분리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무엇이다? 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보통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 임차권, 토지의 용의물권 임차권 이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다. 토지 등기 기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죠? 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도 안 된다는 소리고요. 대지권의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가등기도 안 된다는 소리죠.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전세권 대지권이다. 소유권 대지권이 아닌 전세권 대지권의 경우에는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바로 무엇이다?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이 전세권이 서로 일체가 돼야 하는 분리처분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토지에는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의 전세권이 소유권이 아니잖아.
소유권 따로 있어요. 그래서 B가 소유권을 C한테 이전하더라도 전세권은 살아남죠. 전세권은 얘랑 분리되지 않죠. 따라서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빠짐없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바로 가등기입니다. 보통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가등기. 그만큼 기출문제가 많아요. 가등기는. 자,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은 맞죠.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그죠?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즉 가등기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등기관은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왜 틀렸냐면은 여기서는 두 가지의 개념을 보시면 돼.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돼요? 소급이 되죠. 그런데 물권 변동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발생하는 거야?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좀 요번 두 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가등기 말소예요. 이 4번은 가등기 말소인데 이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등기 말소를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이때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등기 요거는요. 가등기 신청이죠.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은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누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등기 의무자에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으로도 안 가고 승낙도 안 해주면 결국은 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해요. 소명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등기는 역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고 4번 직권말소할 수 없어요. 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1번과 3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데
즉 이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진 것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간 처분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본등기와 무엇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무슨 말소?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있으면 그냥 살아남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엇을 했다? 본등기랍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된 겁니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또한 용인물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을 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다 죽어요. 얘네들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소? 다 죽는다. 직권말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죽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당의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당의 가등기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는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저당권 설정에 기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한 겁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B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격려됐어요. 이래도 얼마든지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또한 용인물권, 임차권,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이때 얘가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다 산다예요. 다 산다. 즉 직권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후순위로 남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1번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고 3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때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후순위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B에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용인물권, 임차권, 저당권의 등기가 격려된 상태예요. 이때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놈들만 죽어요. 용인물권, 임차권은 무엇? 양립할 수, 이중의 등기 안 되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이 중에 등기 허용 안 되니까 죽고 소유권과 저당권은 무엇한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 얘는 직권말소, 얘는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했을 때 그 가등기에 대한, 즉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6번 틀린 것은, 자 1번은 요 내용이죠.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인데, 가등기 원칙 공동인데 단독, 의무자의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한 2번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에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이해관계에는 저 의무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죠.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에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무엇은 안 돼요? 종기부라든지 해제조건부는 안 되고요.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의 경우에는요, 어디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무엇하는,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번에 보시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이 틀린 거? 5번이 틀린 거죠. 96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 98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직권말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첨부 정보를 만약 우리가 그 어떠한 첨부 정보, 그러니까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1호와 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저 뒤쪽이란 말, 8호나 이렇게 9호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직권말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번은 무슨 의미?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뭐가 돼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랑 하는 거냐면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 즉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다. 맞죠? 그 다음 3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촉탁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100번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유증은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자가 생존 중에는
유중으로 인한 가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가등기 이전 되나요? 요 가등기 이전. 가등기 이전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부기등기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라고. 소유권 이전만 주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은 무엇이다? 부기예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격려돼 가등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자,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제3자의 앞으로 뭐가 있다?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3자 앞으로 어떠한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4번도 중요하죠. 자, 이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가등기권자가 몇 명이야? 수인이에요.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돼요. 맞는 것은 몇 번? 4번이요.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5번 질문 뭔가 볼까요? 자, 가등기 할 때는요. 가등기를 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으면 언제는 받지 않는다? 본등기 때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루에 관한 약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상계약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첨부를 해요. 그 대신에 본등기 할 때 첨부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본등기 할 때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101번.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명령 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거 맞죠? 채권 최고의 변경 등기는 공동이죠. 공동이니까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있으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 2번으로. 그러면 본등기 할 때는 하나 칸을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때 순위번호를 본등기 때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임차권이죠. 저당권은 산죠.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는 그놈들만 죽어. 용의물권, 임차권만 죽어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살아요. 그럼 5번 왜 틀렸을까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요,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해당 가등기, 즉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처분 가압류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직권말소할 수 없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101번. 짝수번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101번에 틀린 것은 직권말소 한다가 아니라 직권말소 한다가 하죠. 이거 한다 맞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부분은 정답 5번이고요. 자, 102번으로 갑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이니까 일단 1번은 안 돼요. 왜? 대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등기 언제 됐나요? 3월 4일 날 됐죠. 근데 3월 15일에 등기된 가압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거기 때문에 얘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고. 3번은 왜 할 수 없을까? 가등기가 3월 4일인데 저당권이 2월 5일 날. 그죠? 이것에 대한 경매가 7월 6일 날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요 근저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가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고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정답은 2번이에요. 가압류 죽습니다. 가압류가 죽기 때문에 경매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10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자, 2번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직권말소해서는 안 된다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요 3번은 한마디로 줄여서 볼까요? 가등기 이전이야.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아시겠죠? 4번은 그때 그 사람이고요. 그때 그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5번은 이제 판례에 대한 것인데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의 가등기가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의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 변제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고 나머지는 이제 처분 제한의 등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요즘에 이제 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106번 볼게요. 옳은 것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죠. 그러니까 보통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이렇게 돼요. 1번은 주등기고요. 그 다음 처분, 가처분에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이 부동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말소 등기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재하는 것은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란 말이에요. 4번 틀렸고 가압류는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는 허용 안 되지만 지분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고요. 108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틀렸네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것만 침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침해하게 되면 직권말소죠. 여기든 다 살죠. 여기도 요것만 죽죠. 근데 요 가등기는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는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는 침해하게 되면 여기서는 무슨 말소? 침해하게 되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라는데 가처분의 경우에는 침해를 하게 되면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말소한다라고 하는 거 틀리면 침해하는 것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원인을 무엇이라 한다? 가처분에 의한 실효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더 이상의 가처분의 등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 말소합니다. 그 다음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처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 결정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무엇을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0번 문제를 봅니다. 실제 28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제부에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 등기 신청의 의무를 가집니다.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는데요. 기억은 요겁니다.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보존 등기를 했을 때 표지부에다 그 기록을 써주거든요. 사용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말소 등기하는데 얘는 1월 이내에 말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용부분 취득자는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얘는 지체 없이. 존재하는 건물은 1월, 부존재 건물이 지체 없이. 그죠?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를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수탁자가 해야 될 시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는 지체 없이 표제부에 하는 거죠. 얘는 1월.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에요. 니은과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이제 문제집을 쭉 풀어봤는데, 일단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지적에 비해서 출제의 어떤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지적보다는 등기에서 많이 하는 추세예요. 만약에 등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적까지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버리면은 2차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시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즉 지적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등기법에서 한 7, 8개 정도 맞추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등기에서 어떻게 7, 8개 맞출 것이냐? 기출문제만 잘 파세요. 그 대신에 답만 외우지 마시고 관련된 이론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분명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테마 특강, 마지막 파이널 특강하고 100선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